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받으며 한국도 예외 아닌 상황에 난치 전염병 팬데믹으로 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리라 예상합니다. 향후 우리 산업과 문화를 대변하는 세 단어는 비대면, 온라인, 그리고 건강과 취미라 생각합니다. 대면 세일즈 사업 중 제조업, 요식업, 오락유흥업, 금융업,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대기업, 대형 공장, 숙박업, 여행업, 심지어 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육사업 등 그 형태나 내용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때 큰 것이 좋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작은 것이 좋은 시대도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혼자에 의해, 혼자를 위해, 혼자서 하면서 많은 것을 누려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건강과 취미라는 단어를 다시금 새겨보는 이유입니다. 개별 건강과 개인 소득이 더욱 중요해져 기존의 소득 방법이 아닌 시스템 소득이 매우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노동의 대가로 만드는 소득을 영어로 액티브 인컴이라고 하는데 이와 대비되는 소득으로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는 시스템 소득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대, 주식, 투자, SNS를 통해 얻는 수익 등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SNS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자본의 크기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의 격차가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SNS의 경우 젊은 층 위주로 많이 도전하고 있지만 소득을 발생시키기까지는 특출한 재능과 끼, IT 활용 기술, 온라인 마케팅 능력 등 쉽지 않은 준비가 필요하며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처럼 뛰어나야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취미 또는 자기 개발을 목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시스템 소득을 발생시키는 건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계속해서 비대면, 온라인, 건강과 취미를 기반으로 하는 소득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한 발 늦었지만 만들어진 플랫폼에서 잘 뛰어놀기 위한 준비물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기축통화라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석유 결제 대금, 수출입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결제 수단이 미국 달러이거나 유로화입니다. 비록 유럽 국가의 통화가 유로화로 통합되었지만 아직 미국 달러의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기축통화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축통화 달러를 이해하지 못하면 새로운 소득 플랫폼에서 또다시 뒤처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1997년 IMF 구제 금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시절 우리가 IMF 위한 위기를 겪어야 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아도 너무 많은 정보를 쉽게 얻어 알 수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미국 달러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달러 기축통화는 세계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금융세계를 이해하고 개인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야 할까요? 개인 노동의 대가로 발생하는 액티브 인컴은 월급 또는 시급에 의존하는 소득이고 이 재화를 지불하는 회사 또는 단체는 또 다른 국내 회사 또는 국외 회사와 교역을 하여 재화를 창출합니다. 이때 국가와 국가 간의 교역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결제 수단에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통화가 기축통화, 즉 미국 달러입니다. 물론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 유럽의 유로화 등 많은 통화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하게 결제할 수 있는 통화가 미국 달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 기축통화가 각 개인에게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축통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개별 소득 증가를 위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단한 기반을 갖고 있는 미국 달러, 즉 기축통화의 변화를 최한승 대표님의 설명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축통화, 영어로는 키 커런시라고 하죠. 화폐 수단인 커런시에 핵심이라는 키가 붙어서 말 그대로 핵심 화폐라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교육을 할 때 아주 오래전에는 물물 교환을 하다가 조개껍질, 금, 은 등이 통화의 수단으로 쓰여져 왔었고 동전부터 지폐까지 화폐라는 통화 수단이 나오게 되었는데 나라 간의 교육이 확대되며 기축통화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힘센 나라의 화폐가 기축통화가 되었고 당대의 패권 국가의 화폐가 바로 기축통화이며 모든 거래는 그 기축통화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 100년 이상 전 세계 패권을 갖게 되었는데 자연히 미국의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가 된 것입니다. 현 시대에는 패권을 유지함에 있어 전쟁을 위한 군비 확산만으로는 승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은 금융이라는 컨셉을 발전시켜서 기축통화의 힘을 계속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달러를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하나가 있는데 바로 미국 달러를 찍어내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입니다. 영어로는 FRB, Federal Reserve Board라고 하며 한국어로 치면 한국은행 같은 곳입니다. 페더럴이라고 하니 한국은행처럼 국가 소유의 국가기관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사기업인 것입니다.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고 또 이자를 결정을 하고 또 모든 은행들을 감독하는 기관이 바로 사기업인 것입니다. 1492년 콜럼부스가 미국을 발견했을 때부터 미국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면 지금 대략 한 53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지금부터 약 100년 전인 1919년에 창설되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JP 모건, 록펠러, 로스차일드 등 6가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모두 유태인들의 카르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7명으로 구성된 이사진도 임기가 무려 14년이며 2년마다 한 명씩 임기가 만료되고 공석인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연방상원에서 인준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도 여야를 떠나서 함부로 자기 사람을 지명하지도 않지만 해봐야 4년 임기 동안 최대 2명 정도를 임명할 뿐입니다. 모든 나라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국의 화폐를 찍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육을 위해서 미국 달러로 결제를 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석유는 1970년대 초 중동의 석유 파동 이후에 반드시 미국 달러로만 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들은 자국의 달러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자국 화폐의 환율은 일시에 폭등을 하게 됩니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때 그리고 또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일시에 한국 돈의 가치가 반토막이 나버린 경험을 우리도 겪었습니다. 미국도 표면적으로는 달러를 마구 찍으면 인플레이션 등의 우려가 있다고 하고 또 국가가 국채 발행에 준해서 달러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통제와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 자체에 있고 또 이는 매우 독립된 여러 조직으로 되어 있으니 실제 얼마를 찍어내고 또 오래된 화폐를 얼마만큼 폐기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해서 무한대로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느냐 하면 그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축통화 같은 무언가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 대상을 아트로 옮기고 또 아트를 금융과 결합시켜서 새로운 기축통화로 만들게 됩니다. 바로 팝아트, 팝송으로 대변되는 팝 문화도 그 과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